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교재 24쪽 제3절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있죠? 예,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요건 좀 순서를 좀 바꿔서요. 2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우리 5가지 세금, 우리가 부동산세법 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거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중심으로 용어 정의를 한번 보고 핵심이 바로 뭐냐면 과세 요건이에요. 과세 요건. 자, 우리가 공부할 때 과세 요건 순서로 공부해야 됩니다. 모든 세법은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그거 목적물 법률에 명시해 놨죠. 그걸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7쪽에 나와 있는 과세 요건 중심으로 보죠. 자, 과세 요건은요, 세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법에 명시해 놓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요건 4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하고 앞으로 공부할 때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은 첫 번째 과세 요건에는 과세 대상이 있죠. 자, 과세 대상이 뭐냐? 세금을 부과할 때 무엇을 목적물로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이냐. 법률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재산이면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 그리고 무슨 행위가 있으면 세금을 내라.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부과할 수도 있고, 재산이면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무슨 행위가 있을 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무슨 행위? 그러면 취득한 행위가 있거나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부과하는 게 바로 취득세, 등록, 면허세고요. 또 재산이면 어떤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거, 목적물을 재산으로 보는 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죠. 그리고 소득, 개인이 벌었으면 소득세 내고 법인이 벌었으면 법인세를 내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개인이니까 소득세 중에서도 각종 소득 중에서도 양도소득이죠. 자, 그래서 이 소득을 소득이면 소득, 재산이면 재산, 행위면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죠. 자, 첫 번째요.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세법의 과세 대상 또는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과세 물건이다 또는 과세 객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같은 뜻이죠. 목적물이 명시해 놨다.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죠. 근데 취득한 행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취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무조건 다 취득세 내라고 할 거냐? 아니죠. 기본적으로 법률에 이러이러한 취득행위가 있을 때 부과하겠다. 그래서 취득한 행위 과세 대상은 첫 번째 토지. 토지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야 되고요. 또 부동산 중에서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축물에, 물론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모든 부동산은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상가 부동산이면요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취득세 계산해요. 그런데 부동산 중에서 주택이 있죠. 주택. 요 주택만큼은 건물하고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으로 별도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여기에 별도로 뭐 주택이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기본적으로 토지, 건축물. 그럼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거 생략을 하고 차량, 그죠? 자동차, 원동기가 장치된 차량 또는
기계장비, 항공기, 그리고 선박, 그리고 임목이 있어요. 그리고 광업권 또는 어업권, 각종 해원제로 발행하는 회원권이 있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회원권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다음 등록면허세는요, 이런 걸 취득했으면 권리를 보호해야 돼요.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는 원래 옛날에 세법이 개편되기 전에 과거에 등록세라는 게 따로 있었고 면허세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두 개 합쳐서 지금은 등록면허세고, 면허 부분은 부동산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 다시 말하면 타인의 부동산의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감유가처분, 경매신청, 이런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소유권 등기는 옛날에 과거에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는 이렇게 등록면허세를 내라. 소유권 등기하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할 때 부과하는 게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이런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죠. 다음 재산세는요, 부동산이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토지하고 뭐예요? 건축물, 그리고 토지, 건축물, 그리고 주택이죠.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라는 물건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뭐 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건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도 이렇게 물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 분양권 취득했어요. 취득했을지라도 그건 취득세 부과하지 않죠. 왜? 법에 이러이러한 물건을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부과하겠다,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죠. 이게 과세 대상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하고요, 전국에 있는 주택이에요. 이것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과세하는데 전국에 있는 토지하고 주택만, 그럼 일반 건축물 같은 것은 또는 선박, 항공기 이런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토지하고 주택, 부동산이죠. 다음 양도소득세는요, 첫 번째 토지 양도했거나 또는 뭐예요? 건물,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 말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다시 말하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또는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전세권 또는 임차권, 지상권, 이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주식이 있죠. 주식, 그리고 파생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다. 그래서 각종 회원권 같은 거 양도했을 때도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세 요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과세 대상. 이런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있고요. 여러분 27쪽에 보시면 두 번째 납세 의무자,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히 또 세목별로 할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는 거니까. 다음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세법에 세금 내야 될 의무자를 법률에 명시를 해놨죠.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자, 우리 납세 의무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 연대 납세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납세 의무자,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를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상속받았어요.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취득세 그리고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밑에 박스에 나와 있듯이 증여 있죠. 증여.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금전을 다 뭐받고 증여받고 그리고 그걸 다 소비해버리고 증여세를 돈이 없다고 납부 안 한다면 국가는 그만큼 손실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증여세만큼은 주는 사람도 책임져라. 그래서 증여자와 수증자,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 수증자 두 사람을 연대 납세 의무자랍니다. 연대 납세 의무 관계에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라. 그래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나 또는 뭐예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들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여러분 연대 납세 의무자는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납부할 때는 자기 뭐만큼만 지분만큼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지분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나머지 사람이 그것도 뭐하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게 연대 납세 의무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2차 납세 의무자. 이건 뭡니까? 원래 납세 의무자 재산으로 체납 처분을 하여도 체납을 처분했다는 얘기는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하더라도 내야 될 세금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없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조세 채무에 대해서 2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을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건 아니죠. 법률에 특별한 경우 있어요. 그래서 공동사업할 때 투자자나 또는 회사를 해산할 때 맨 마지막에 남는 청산인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체를 넘겨받은 양수인 또는 출자회사의 즉 과점주주의 비율로 주식을 50% 초과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2차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2차 납세 의무가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 정도만 보시고 별도로 정리할 건 아닙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 출자자 외에 사업 양수인, 납세 보증인 이런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는데 우리 취득세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는 취득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에요. 사실상 무한자, 취득한 자. 사실상 취득자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취득했다는 얘기는 자기 앞으로 뭐를 안 했어요? 형식상 절차인 부동산 취득해놓고 등기를 안 했을지라도 대금 결제 다 끝나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뭐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것은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했어도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렇게 사실상 취득자가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또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등록을 하는 자 이 얘기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죠. 권리자. 예를 들어서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전세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하면 임차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저당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 그죠? 예. 이렇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 등기 권리증에 기재된 자,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물론 말소할 때는 설정자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는 자. 그러면 만약에 지우는 거 있죠? 말소 같은 경우는 누가 그 물건을 제공하는 설정자 또는 소유자,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자, 재산세는 1년 중에 하루예요. 왜? 재산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날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라고 그래요. 과세 기준일.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날이 되면 6월 1일 날 역시 누구냐?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납세 의무자인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다. 매매 등으로 인해서 변동이 있어서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예외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기본이 사실상 소유자다. 1년 중에 하루 6월 1일 소유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날짜냐? 재산세와 똑같이 6월 1일이죠. 이날 일정 금액을 부과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소유자,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 주택을 전국에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죠.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공시가격을 기준가격을 합쳐서 6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없지만 초과하면 납세 의무가 있다. 물론 토지 같은 경우는 나대지 같은 토지는 5억을 초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용 토지 있죠?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80억이죠.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주택은 6억, 나대지 같은 토지는 전국에 있는 거 합산을 해서 5억, 별도 합산은 80억 이렇게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등을 팔아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있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그죠? 소득이 있는 사람.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차익이죠. 매매 차익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이렇게 매매 차익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세금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납세 의무자. 세 번째, 과세 요건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이와 같은 세금 5가지는 어떤 금액을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과세 표준은 28쪽에 나와 있죠. 밑에 세법에 의해서 세액 산출할 때 기본이 되는 게 과세 표준이에요. 왜? 여기 보세요. 자, 세법에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해서, 즉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 산출세,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죠. 그런데 이 과세 표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고, 과세 표준이 적으면 세액도 적게 나오죠.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런 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때 과세 표준을 물건의 가격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수량 등으로 표시하느냐. 대다수 가격이죠. 그래서 어떤 가격이냐. 취득세는 원칙이 뭐예요? 본인이 여러분, 이 과세 표준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2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넓은 의미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당사자들이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걸로 계산을 하고, 그런 가격이 없거나 또는 인정할 수 없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들어오면 인정해 줄 수 없잖아. 그럴 때는 뭘로 하느냐? 기준가격,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취득세는 얼마가 됐던 본인이 무한가에 신고한 가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한 가액하면 실거래 가격이죠. 실거래 가격으로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겁니다. 취득세는 앞으로 공부할 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가액으로 하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들어오거나 가격이 없다, 신고가 아예 없다, 그럴 때는 뭘로 하느냐?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죠.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이에요. 물건마다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 그래서 실거래냐 기준 가격이냐 이거죠. 이거 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하겠다. 그럼 등록 면허세도 거래 등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본인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신고 가액이 들어와야 된다. 즉 뭐죠? 실거래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또 그런 가격이 없다면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인데 이것은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이에요. 물건마다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매년 정해놓는 가격을 우리는 기준 가격, 즉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죠. 지방세에서. 다음 재산세도요. 재산세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권자는 매년 정해놓은 기준 가격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뭘로 가느냐?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네, 재산세는 실거래 가격이 아니잖아요. 거래가 아니라 재산이 있으면 그 물건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자, 다음 종합부동산세는요.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있는 기간에 부과하니까 기준 가격이죠. 이것도 기준 가격인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 명칭이 기준시가, 다시 말하면 공시가격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공시가격, 다시 말하면 뭐다? 기준 가격이에요. 기준 가격, 공시가격. 이 가격 가지고 재산세를 계산을 하겠다. 지방세법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다음 양도소득세는 거래이기 때문에 뭐냐? 실거래 가격이에요.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실거래 가격이 터무니없거나 또는 가격이 없으면 뭘로 가느냐? 이것은 기준 시가로 갑니다. 기준 시가, 다시 말하면 기준 가격, 기준 가격. 이것도 공시 가격을 다른 말로 기준 시가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여기 보실래요? 부동산은 국가가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뭐가 있느냐?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있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은 둘로 나눠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하고 개별 주택 가격 또는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건물 기준 가격 등 건축 구조, 용도, 위치, 경과 연수, 잔존 가치 이런 거 가지고 기준을 계산한다. 아주 복잡해요. 생략하고. 자, 이렇게 이런 가격을 정해놨는데 이것을 우리는 둘로 나눠서 이런 가격을 국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준 시가다. 기준 시가 또는 이걸 뭐라고도 얘기해요? 공시 가격이다. 이래도 되고. 그런데 똑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지방세에서는 이걸 명칭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가격인데 부르는 명칭이 국세에서는 뭐라고?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가격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겠다. 과세 표준이죠. 다음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맨 밑에 28쪽 세율. 자, 여기 보실래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 법에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뭘 곱해야 됩니까? 세율을 곱하는죠. 이 세율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곱하는 이 세율은 비율로 곱할 수도 있고 비율 퍼센트로 아니면 뭐예요? 금액으로
계산할 수도 있죠. 화폐 단위 원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세율을. 그래서 비율로 표시하는 걸 우리는 정율 세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정액 세율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 교재 29쪽 맨 위에 표시 단위에 따른 분류 용어만 볼까요? 1번 정률세율. 이것은 세율을 표시할 때 퍼센트, 백분율 또는 천분율, 천분비, 백분율, 백분비 이렇게 표시 퍼센트로 표시하는 걸 정률세율이라고 합니다. 정률세율. 그리고 정액세율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할 때 화폐 단위 금액으로 세율을 표시하는 걸 정액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뜻만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것은 2번입니다. 방가로 2번 그거. 과세표준 크기 변화 유무에 따른 분류를 해서 비례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물건이 같다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걸 비례세율이라고 하고, 여러 종류로 되어 있으면 차등자를 붙여도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누진세율이라고 그랬어요. 누진세율 또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과세 대상이라도 물건의 가격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율은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 5가지 공부할 때 우리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취득세는요 여러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등 비례 세율로 되어 있다. 차등 비례 세율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보세요. 자,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을 구할 때 취득하는데,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를 들어 상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 취득하는 원인에 따라 틀려요. 이 상가를 만약에 매매로 취득했느냐, 아니면 상가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느냐, 또는 증여를 받았느냐, 상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최초로 취득하느냐, 이거에 따라 똑같은 상가인데도 취득세 세율이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1000분의 44%고 상속받으면은요 2.8%예요. 1000분율로 표시하면 이거 1000분율로 하면 1000분의 28, 증여는 1000분의 35, 3.5%, 1000분의 28, 2.8%. 똑같은 상가 부동산을 똑같이 이렇게 취득세를 내는데도 이런 행위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다르다. 그런데 요때 보세요. 매매로 상가 부동산 취득하는데 이 가격이 1억짜리든 또는 뭐예요?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그죠? 이 매매로 상가를 취득한다. 그러면 행위가 같으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몇 프로? 4%, 여기도 4%, 여기도 4%, 이렇게 해서 자,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과세 행위가 같으면, 취득하는 행위가 같으면 똑같은 세율 적용하는 걸,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례 세율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도요 똑같이 가격에 따라서 이 세율 적용하고, 증여받았으면 상가를 증여받았다면 요 세율 그대로 적용하고, 금액 크기에 관계없죠. 이게 비례 세율이고,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걸 우리는 누진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도 차등 비례 세율로 되어 있는데, 자, 등록 면허세만큼은 여기에 특별히 뭐가 있느냐? 정액 세율로 되어 있다. 정액 세율도 적용을 합니다. 정액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건당 6,000원씩 부과를 하죠. 어떤 거? 말소 등기 같은 거, 말소 등기나 지목 변경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한 건당
3,000원 이렇게 6,000원이죠. 이렇게 부과하는 정액세율도 같이 적용하고 있다. 다음 재산세는요. 차등 비례세율에다가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두 가지 다 적용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뭘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표준 금액 많으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지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어떤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보유기간, 가지고 있었던 기간, 보유기간, 등기를 하고 파느냐, 등기 안 하고 파느냐, 자산의 종류 이런 걸 감안해서 차등 비례세율이 있어요. 차등 비례세율하고 또 하나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 물론 이걸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실래요? 과세 요건 보면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거냐, 그죠? 네, 과세 대상. 또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 몇 %로 할 거냐, 세율. 이렇게 해서 5가지 세목을 앞으로 공부할 거고, 또 하나 이와 같은 세금에 뭐 있어요? 징수 방법. 이 얘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방법. 그래서 우리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여러분 다음 장에 보시면 30쪽에 조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징수 방법. 그래서 조세의 징수. 그래서 30쪽에 양가로 1번 신고납부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고납부의 뜻이 뭐냐? 거기 보시면 신고납부 1번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봐라. 신고 계산을 해서 일정 기간, 법이 정해놓은 기간까지 무엇을 하라?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신고한 내용을 납부까지 하라. 이게 신고납부인데 보실래요? 다시 한번 신고납부. 이거는요. 자, 누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뭐 하라고요?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거죠. 스스로 무엇을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세액을 무엇을 하라? 법이 정해놓은 법정 신고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를 하라. 이렇게 신고 기한 내 무엇도 하고 행정관청에 신고도 하고 신고한 내용으로 무엇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이걸 우리는 신고납부라고 한다. 그죠? 그럼 이때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했으면 끝나지만 성실하게 신고납부 안 하면 여기에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산세 붙는데, 그러면 이때 신고를 했는데 뭐를 안 했다? 그러면 이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또 하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신고를 성실하게 했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붙겠죠. 그런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동시에 두 개 다 적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거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신고 납부로 되어 있는 세금이 뭐냐? 여기 보실래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는 뭘로 되어 있다?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이겁니다. 이때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에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적용되겠죠. 다음 등록면허세도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신고납부고, 이때 신고납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그리고 여기 가서 양도소득세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데 이때 신고납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음, 여러분 이번에는 보통 징수 방법, 보통 징수, 그죠? 그러면 보통 징수는 뭐냐? 이것은 과세권자죠. 과세권자. 과세권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합니까? 계산을 하죠. 과세표준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세액을 뭐하라? 결정하라. 세액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계산을 해서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무엇을? 문서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자, 이와 같은 과세권자로부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나서 받았으면 두 번째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무엇을 하라? 재산세를 또는 이와 같은 세금을 뭐를 하면? 납부를 하면 끝나죠. 이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행지체 늦게 낸 거에 대한 우리 연체 이자 뭐 가산금이 붙죠.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이 있고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중가산금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가산금은요 3% 납부기 안 내면, 중가산금은 1.2%인데 이게 60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럼 여기 보실래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재산세는 원칙이 뭐냐? 고지서 받고 내요. 그래서 보통 징수. 그러면 고지서 받았으니까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 가산금이 붙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이 뭘로? 보통 징수로 되어 있다. 고지서. 그런데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죠. 이렇게 징수 방법에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가산세, 가산금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갑니다. 여러분 교재의 32쪽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거 출처해야 돼요.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금은 이자고 가산세는 세금이에요. 세금과 이자는 성격이 달라. 합칠 수가 없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2번 가산세 성격 그랬죠? 여러분 가산세는 기본이 세금이에요. 그러면 세금이면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이냐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세금이냐 알아야죠. 그런데 이때 가산세는요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국세를 위반해서 여기 보실래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에서 가산세가 붙으면 얘 따라가 국세. 그런데 지방세, 등록면허세나 취득세를 신고납부 안에서 가산세가 붙으면 얘들 따라가니까 지방세. 그래서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가산세는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그러면 국세도 되고 지방세도 되는데 법률에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양가로 2번 가산세 성격의 2번 보세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렇게 이 얘기는 국세에 관한 세법을 위반했으면 국세의 세목으로 하고 지방세법을 위반해서 가산되는 건 지방세로 분류를 하겠다 이 얘기고요. 또 하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본세인 취득세 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받았다면 감면받은 세금을
그나마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 신고 납부 안에서 가산세가 붙을 때는 거기에도 감면을 적용하는 건 아니다 얘기예요. 가산세는 감면 적용하지 않고 원래 세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그 밑에 가산세 4번의 구체적인 내용은 1번 무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법에 언제까지 신고를 하라 그러는데 이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는데 1번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이죠. 20.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33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신고 가산세는 20%와 40%죠. 다음 방가로 2번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는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했다. 그러면 과소신고분이라고 그러죠.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만 적용하고요. 그 밑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그럴 때는 거기 가법만 보세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에 대해서만 100분의 40%를 적용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부분 보셨고요. 다음 장에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있어요. 신고와 별도죠.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식에 나와 있는 대로 미납부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일수 날짜를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금융회사 연체 대출금 이자율을 감안을 해서 1일에 10,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산 과정이니까. 그러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서 박스 위에 보시면 기억할 것이 거기 밑에 2번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박스 밑에 2번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얘기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원래 납부할 세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요거고, 다음 가산세 감면이 있어요. 가산세가 이미 부과됐어도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적용했던 부분의 일부를 감해주거나 면해주겠다. 그래서 거기 밑에 5번에 보시면 자, 가산세 이와 같은 감면은 첫 번째 뭐에 의해서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등에 의했을 때는 가산세를 면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제목만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냐. 글자 그대로 천재지변이 발생했어요. 전쟁으로 피해를 보거나 천재지변 지진이나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는 거기 두 번째 줄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자, 납세자 세금 내야 될 사람이 내야 될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건 그 사람한테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입니까? 세금 내야 될 사람이 동거 가족 본인이나 또는 동거 가족이 사망해서 상중에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나 동거 가족 중에 일부가 예를 들어 중한 사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위중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경우 세금은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죠. 또는 그 외에 각종 도난 사고로 인해서 세금 내야 되는데 서류를 도난당했거나 금품을 도난당해서 피해를 입거나 공권력이 강한 그런 기관으로부터 무엇을 회계 장부를 압류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뭐 해주겠다? 가산세를 뭐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런 거로 해당이 되면 감면해 주겠다. 즉 감해 주거나 면제 혜택을 주겠다. 다음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부분하고 기한 후 신고죠. 수정신고. 여러분 수정신고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뭐하게 신고했다는 얘기예요? 부족하게 신고를 했다면 기한이 지난 후에 뭐 수정을 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 6개월이죠. 6개월 이내 수정을 해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100분의 50을 깎아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역시 35쪽에 동그라미 2번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수정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100분의 20 그리고 1년 초과하고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수정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10%를 수정해 주겠다. 즉 감면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6개월 이내죠. 6개월 이내는 50% 깎아주고요.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하면 20%를 깎아주고 1년 초과 2년 안에 수정신고가 들어오면 10% 가산세를 보여주겠다. 경감 줄여주겠다. 다음 세 번째 기한 후 신고입니다. 법정신고 기한 내 뭐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붙어요? 무신고 가산세가 붙었겠죠. 그런데 이 무신고 가산세가 붙었어도요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 기한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1개월 이내 수정 기한 후 신고죠. 기한이 지났지만 늦게라도 기한 지나고 1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50% 무신고 가산세 경감 혜택을 주고요. 1개월 초과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기한 후 신고가 들어오면 20%를 경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늦었지만 기한 후 신고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은 가산세는 아까 우리 취득세 가산세 붙죠.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 그리고 여기 양도소득세 가산세인데 이 가산세는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다. 그렇다면 이때 신고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 기한은 언제냐? 여기서 우리는 법이 정해놓은 신고 기한을 순서 바꿔서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26쪽에 보시면 법정 신고 기한 그랬죠? 법정 신고 기한. 법정 신고 기한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 표준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 계산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법이 정해놓은 마지막 날을 법정 신고 기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밑에 취득세는요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세는 언제까지냐 법정 신고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까지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우리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던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그리고 소득세는 원래 익년이에요. 익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가 법정신고 기한인데 양도소득세는 특별히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요. 2개월 이내 무엇을 하라? 예정신고해야 됩니다. 오늘 부동산을 팔았으면 오늘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다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가산금이 붙죠. 그래서 가산금에 대해서 보고 가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가산금. 여러분 35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가산금은 지방세가 됐던 국세가 됐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연체 이자 성격으로 이행지처에 따라서 붙는 게 가산금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밑에 양가로 2번 일반 가산금은요, 지방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조세, 안 낸 세금 있죠. 거기에 100분의 3, 3%를 가산금으로 가산하겠다. 그러니까 3%를 가산금 이자가 적용되는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다음 장에 보시면 이번에는 중가산금이 있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붙는데 이때 일반 가산금이 아니라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1개월 단위로 붙어요. 그래서 거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또는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그거 지난 날부터 거기 줄치면 되죠. 지난 날로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하면 안 낸 세금의 1000분의 12, 다시 말하면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해서 적용하는데 세 번째 줄, 이 경우 중가산금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여러분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산금, 중가산금이 있고요. 다음 4번, 다만 중가산금 적용 한도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체납된 지방세가 고지서 한 장당 30만 원 미만, 물론 국세의 경우는 100만 원이죠.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 가산금만 적용하고 중가산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30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은 뭘 얘기하느냐? 두 번째 줄, 납세 고지서에 세금이 두 종류 이상 여러 개 세금이 같이 기재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세금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목별로 각각이죠. 각각.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취득세 낼 때, 등록면허세 낼 때 부가 추가로 붙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그런 것까지 기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합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목마다 각각 얼마 30만 원 미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가산금만 적용하고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음. 그래서 요거 가산금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일반 가산금은 3%, 중가산금은 1.2% 적용합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교재 밑에 36쪽으로 가서 맨 밑에 면세점이 있죠. 여러분 면세점의 뜻은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이에요. 과세하지 않겠다 기준점. 그럼 이와 같은 면세점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에 관련해서는 취득세죠. 취득세가 면세점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가액이 물건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면세점이죠. 딱 5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취득세 안 내요. 그럼 51만 원 주고 샀으면 51만 원 전부에 대해서 과세를 하죠. 다만 이때는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0만 원 이하, 다른 건 없죠. 그죠? 예, 면세점 제도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 37쪽에 소액징수 면제. 소액징수 면제는 지방세법에만 있는 내용인데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2,000원 미만이라는 얘기는 1999원까지는 징수를 안 하고 2,000원은 징수를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3,000원 미만은 5,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2,000원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미만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보세요.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럼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건 틀리는 거지. 여기 보실래요? 자,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왜? 1,000원 미만이 아니라 미만자가 붙으면 그럼 1,100원은 징수한다는 얘기니까 미만자가 붙으면 법조문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2,000원 뭐일 때 미만은 뭐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조문으로 물어볼 수 있고 미만자가 없다면 이게 없다면 뭘 물어보느냐? 사례죠. 사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1,000원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맞는 거고 그죠? 또 2,000원은 뭐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2,000원 미만 그러면 법조문 자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1,999원은 징수 안 하지만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그래서 1,000원 미만 그러면 틀리는 거고 2,000원 미만이라고 해야 돼요. 2,000원 미만. 근데 미만자가 빠지면 사례로 갈 수 있죠. 1,000원은 징수하지 않는다. 맞고 2,000원은 징수하여야 한다. 그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2,000원 뭐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고지서 발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똑같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갑니다. 고지서 나가는데 이거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없다는 사실에 지방세법에만 있는 내용이죠.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 요건 중심으로 용어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물론 가산세, 가산금, 신고납부 이런 부분은 취득세 공부할 때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취득세 부분에서 또 공부하고 등록면허세 할 때 공부할 것이고 재산세 공부할 때 이 부분 다시 또 언급해서 나오니까 지금은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 자 다음 시간에는 2편 가지고 나와 있는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시기 다루는 걸로 하죠. 고생하셨습니다.